아휴, 여전히 비린내가 난다. 장미란이 코를 찡긋하며 비웃자 수많은 카메라가 강영주를 향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불우 이웃돕기지.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어머니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모든 굴욕을 지켜보던 차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생명의 시간은 이제 내 수술대 위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어머니를 모욕한 그들이 곧 생사의 갈림길에서 유진의 손에 목숨을 맡겨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선화대학병원 심장이식센터의 수술실 문이 열리자 차유진이 수술복을 벗으며 나왔습니다. 16시간에 걸친 고난도 심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중간에 손이 떨렸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시다니요. 간호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대단할 건 없어요. 환자가 살아서 깨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만 생각했어요. 유진이 차분하게 답하며 손목에 찬 낡은 은색 팔찌를 만졌습니다. 30년 전 어머니 강영주가 생선 장사 첫 수익으로 사준 그 팔찌는 유진에게 성공의 상징이자 과거를 잊지 않게 하는 채찍과 같았습니다. 유진아, 오늘 저녁에 말이다. 엄마가 꼭 가야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 보이네. 괜찮겠니? 강영주가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행사예요, 엄마? 또 불편한 자리 아니에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하는 장학재단 기념식이야. 사실 가기 싫은데 초대장이 와서 말이야. 안 가면 또 말들이 나올까봐. 강영주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자리 안 가셔도 돼요. 사람들 많은 데서 괜히 상처만 받아요. 저도 오늘 수술 때문에 너무 지쳐서. 아니다. 딸이 이렇게 잘 됐는데 엄마가 계속 숨기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오늘만 참고 다녀올게. 강영주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JK그룹이 후원하는 고교 장학재단 설립 30주년 기념식이 화려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강영주는 낡은 코트를 입고 연회장 구석에서 동창들의 시선을 피해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들 사이에서 강영주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영주 맞지? 정말 얼마만이야. 이런 데서 다 보네. 장미란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 미란아. 오랜만이네. 강영주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새벽 시장에서 생선 파니? 아유, 어쩐지. 여전하네, 그 냄새도. 장미란이 일부러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아, 이제 그만하자. 나 그냥 가려고. 왜 가? 오늘 자선 행사잖아. 형편 어려운 사람 돕는 날인데 내가 딱 어울리잖아. 장미란이 강영주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사실 말이야, 오늘 특별한 경매를 하나 준비했어. 이름하여 가난의 상징이야. 장미란이 강영주의 낡은 코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미란아, 제발 그만해. 사람들 보잖아. 강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좋은 일이야. 이렇게 다 같이 보는 앞에서 진짜 자선이 뭔지 보여줘야지. 장미란이 일부러 카메라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꾸깃꾸깃한
5만원권 지폐 다발을 꺼냈습니다. 자, 이거 받아. 이 정도면 한동안 장사는 안 해도 되겠네? 영주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장미란이 강영주의 발 앞에 돈을 던졌습니다. 강영주는 온몸이 굳은 채로 그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림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로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콜을 마치고 서둘러 온 그녀의 눈에 이 모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죠?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장미란이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감히 나한테 이런 말투로? 차유진입니다. 선화대학병원 심장이식 센터 교수예요. 유진이 어머니 곁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어머니고요. 유진은 강영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집에 가요. 강영주는 딸의 팔에 몸을 기대며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자마자 그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아, 엄마 때문에 내가 욕먹을까봐 무서웠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유진이 이를 악물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유진은 자신의 로펌 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JK병원 재단 전부 조사해 주세요. 특히 장기 이식센터 자금 흐름요. 작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요. 교수님,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유진은 짧게 말했습니다. 한편 강영주는 새벽 시장에서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영주야, 어제 일 때문에 밤새 잠 못 잤지? 김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딸이 잘 자라줘서 그걸로 됐죠. 강영주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유진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위해 극비리의 심장 CT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큰 위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리 안 하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동료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연구실 책상 위에 어머니의 붉은 손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며 생긴 그 손이 그녀의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지켜드릴게요. 법대로 제대로요. 유진이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다치지 말고.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강영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은 장기 이식 대기 명단 조작을 복수의 첫 번째 목표로 정했습니다. 장미란이 이식센터 운영에 개입한 흔적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유진은 로펌에서 받은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JK병원 재단이 장학재단 기금을 VIP 병동 신축에 몰래 사용했고 수입 의료 장비 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면 문제 제기하기엔 충분할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더 필요해요. 유진이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정도로는 저 사람들 꿈쩍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더 파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끝까지 가주세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석 연구원님, 급하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세요.
JK 병원에서 있었던 심혈관 수술 사망 사례 전부 조사해 주세요. 특히 이식 대기자 중에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요. 혹시 뭔가 의심되는 게 있으신 겁니까? 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유진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한편 새벽 시장에서 강영주는 평소보다 더 심한 흉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야, 오늘은 진짜 안 좋아 보인다. 얼굴이 하얘. 김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강영주가 웃어 보였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 웃음이 아니야. 오늘은 일 그만하고 병원 가. 조금만 하고 갈게요. 이것만 마무리하면 돼요.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답답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강영주는 유진이 시킨 대로 외부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상태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장미란의 측근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차유진이라는 의사, 한번 제대로 파봐. 장미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부모의 가난을 앞세워 동정심을 사는 위선자라고 써. 부인,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측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 여자가 먼저 건드렸잖아. 장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덤비겠다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야. 며칠 후 유진에게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기계음처럼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장미란이 이식센터장을 압박했습니다. VIP 환자들 먼저 수술받게 하려고 대기 순서를 바꿨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부 명단이랑 녹취 파일도 있어요. 그럼 바로 넘겨주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제 신원이 드러나면 저는 끝입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유진은 확보한 내부 명단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코드를 하나씩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영주가 심근병증 환자로 이식 대기 명단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순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말이 안 돼. 유진은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상태면 이 정도 순위일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JK 병원 재단의 부패가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유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건 병원이 아니라 범죄야. 유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아. 하지만 유진은 어머니의 순위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JK 병원의 비리를 폭로하여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의 심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믿을 만한 외부 전문의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교수님. 응급 상황이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술 준비도 미리 해주세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장미란의 측근 중 한 명인 자선단체 회계 담당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봉사 쪽으로 함께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유진은 일부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계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유진은 장미란이 이식 명단 조작의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유진은 장미란이 주최하는 다음
자선행사의 익명으로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기부금과 함께 보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생명의 시간이 곧 멈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장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그 여자야. 장미란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날 협박해? 정말 겁없는 년이네. 병원 재단 이사회에 바로 연락해. 장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선화대학병원과 모든 연구 협력 당장 끊어버려. 장미란의 지시에 따라 JK그룹은 선화대학병원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런 압력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미란과 JK그룹에 대한 법적 공격과 의료 시스템 내부 고발을 동시에 준비하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진은 연구실 서랍 속에 숨겨둔 어머니의 생선 장부와 붉은 손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앞에 설게요. 유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의 모든 계획은 어머니의 생명을 지키면서 동시에 JK병원 재단의 부패한 심장을 멈추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JK병원 재단 기획조정실에서 민준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선화대학병원 차유진 교수에게 직접 제안하라는 말씀이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움직이겠습니다. 민준혁은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유진, 내가 열쇠가 될지 걸림돌이 될지 곧 알게 되겠지. 며칠 후 민준혁이 선화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유진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유진 교수님 계십니까?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민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JK병원 재단 기획조정실장 민준혁입니다. 명함을 건네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유진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JK병원,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안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민준혁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썩은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유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장미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요. 민준혁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을 잡으면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제안이 위험하다는 것도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하는 건가요? JK병원 심장센터로 오세요. 전폭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민준혁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오시면 이식센터도 병원 분위기도 전부 바뀔 겁니다. 유진은 속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안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물론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민준혁은 미소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JK병원 이사회실에서 유진이 자신의 혁신적인 이식 수술 프로토콜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이식 후 합병증이 줄어들고 환자 생존율은 최소 20% 이상 올라갑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장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장미란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은 것 같아서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회 의장이 당황해 물었습니다. 이 차유진 교수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장미라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 대학원 시절에 연구자료 무단 사용으로 경고받은 적 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이미 정리된 사안입니다. 유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리됐다고요? 장미란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윤리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 병원에 들이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윤리위원회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 원하시면 언제든 받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수님, 강영주 어머님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정지 직전 상태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장미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해명도 안 하고 어디 가시려는 거죠? 유진은 장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회의가 아니라 사람 목숨이 걸린 순간입니다. 그리고 장미란을 밀치고 뛰어나갔습니다. 선화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유진은 곧바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교수님, 가족 수술은 규정상 지금 그 규정이 엄마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유진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 끝에 강영주는 위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어머니의 심장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강영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유진아, 엄마 괜찮니? 강영주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유진은 눈물을 참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민준혁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네. 장기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민준혁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판이 제대로 돌아가겠군. 그리고 JK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유진의 약점 확실히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열쇠가 될 겁니다. 다음 날 유진에게 회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유진 교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윤리조사도 논문 문제도 전부 없던 일로 해주지. 유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대신 뭘 원하시죠? 민준혁 제거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자료 우리한테 넘겨. 잠시 침묵. 거절합니다. 유진은 단호했습니다. 잘 생각해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어머니 다시 수술대에 오를 수도 있어.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현실을 말해주는 거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유진은 김태수 박사에게 모든 비밀 자료를 맡기고 윤리위원회 조사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네요. 유진이 어머니의 병실 앞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유진의 싸움은 이제 병원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다루는 거대한 세력 전체와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구석에서 한 노신사가 조용히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70대로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차유진 교수님 맞으시죠? 노신사가 공손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혹시 누구신지. 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김태수라고 합니다. 노신사는 명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흉부외과 과장을 지냈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설마 그 김태수 교수님이세요? 유진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료계의 전설로 불리시는 분. 에이,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김태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늘은 의사가 아니라 은혜 갚으러 온 사람으로 왔습니다. 은혜요? 유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영주 어머님과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랑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김태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어요. 유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새벽 시장에서 영주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김태수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밥도 챙겨주시고 주머니에 몰래 돈도 넣어주시고 꼭 의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손이 저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JK 병원 재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김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미란 부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도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어떤 짓이요? 유진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장기 이식 명단 조작은 기본이었고 VIP 환자를 위해 불법 거래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아요. 김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JK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김태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동안 제가 모아온 증거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왜 저에게 주시는 거죠? 영주 어머님 때문입니다. 김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싸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김태수가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유진은 김태수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공식적인 이식 대기 순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식센터 전산에 접근할 방법이 있을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상관리 코드가 있습니다. 김태수가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시스템 장애나 응급 상황일 때만 쓰는 코드입니다. 이걸로 조작된 명단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요. 유진은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혁이 유진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민준혁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교수님,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민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JK 회장을 끌어내리고 병원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끌어들이신 거군요.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거죠. 민준혁이 웃었습니다. 교수님도 장미란에게 복수하고 싶잖아요.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민준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민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김태수 교수님 아세요? 알지. 태수 왔더라. 강영주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친구 참 고생 많이 했어.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셨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 강영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공부하려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 유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뿌린 씨앗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다음 날부터 유진은 어머니의 시장 동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미란의 과거를 하나둘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늘 뒷돈이었어. 우리는 말도 못 붙였지. 자선은 다 거짓말이야. 유진은 장미란의 자선단체 재정에 대한 공식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적 압박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장미란도 움직였습니다. 유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 어머니 목숨이 누구 손에 있는지 잊지 마라. 유진은 메시지를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유진이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전부 밝히겠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김태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진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손은 더 이상 수술 도구만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끊어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붉은 손이 베풀었던 선의는 이제 되돌아와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JK 병원 재단 이사회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 유진이 김태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이사들과 장미란 그리고 민준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이게 됐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이 단상에 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JK 병원 재단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태수 교수님께서 증인으로 나서 주실 겁니다. 김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 재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의료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학재단 기금은 몰래 VIP 병동을 짓는 데 쓰였고 장기 이식 명단은 돈 있는 사람 위주로 조작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금전 거래 내역과 명단 조작 기록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내부 전산 기록입니다. 유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까지 전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장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유진 교수,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유진은 장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얻을 건 없습니다. 되돌려 놓을 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김태수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장미란과 JK그룹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VIP 환자부터 처리해. 돈 안 되는 환자는 뒤로 미뤄. 회장님,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야?
우리가 병원 살리는 거잖아.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법 녹취예요. 장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불법은 이미 당신들이 저질렀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JK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들어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은 민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부전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유진이 즉시 물었습니다. 응급실입니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JK그룹 회장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유진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거의 멈추기 직전입니다.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분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에게는 사람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은 환자입니다. 유진은 수술 가운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유진은 회장의 심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당했던 모든 굴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의사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릴 수 있으면 반드시 살린다. 12시간의 수술 끝에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유진은 어머니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엄마를 건드릴 수 없어요. 유진아. 강영주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며칠 후 유진과 강영주는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영주야, 딸 왔네, 딸. 상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교수님 어머님이네. 사람 살리는 딸 둬서 얼마나 든든하냐. 유진은 어머니가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조용히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유진아, 강영주가 딸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된 게 엄마한테는 그 어떤 복수보다 큰 일이야. 한편 JK 병원에서는 유진의 수술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의 손이네요. 저런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살려내다니. 하지만 유진은 JK그룹 회장이 거액의 합의금을 병원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군요. 유진이 김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장미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회장 수술 당시에 모든 기록과 영상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JK그룹 회장은 자신이 멸시했던 사람의 딸에게 목숨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평생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살려서 지게 한 가장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JK그룹 회장이 퇴원한 다음 날 선화대학병원 감사실에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투서에는 유진이 JK 회장 수술 시 불필요한 고가 의료 재료를 사용해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유진 교수님, 이런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감사실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용이 심각합니다.
유진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사용한 재료는 전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기록도 근거도 모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감사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윤리위원회에 유진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차유진 교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환자를 이용했습니다. 민준혁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논문 의혹도 있었고 이번 수술 역시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장미란의 법무팀도 곧바로 가세했습니다. 차 교수의 판단은 의학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친 결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병원과 환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유진이 논문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던 중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수님,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담당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어떻게 나빠졌다는 건가요? 유진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48시간 안에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유진은 즉시 이식 대기 명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순위가 왜 이렇게 내려가 있죠? 전산 기록을 다시 확인하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긴급도 허위 보고로 입력돼 있습니다. 전산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상태면 이식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입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란이 움직였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의사 면허 박탈 위기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두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민준혁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아직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민준혁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저희와 협력하시면 어머님 순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리조사에서 JK그룹을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은 없던 일로 합시다. 안 됩니다. 유진이 즉각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명을 거래로 삼을 수는 없어요.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민준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식 가능성 거의 0%입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민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냐 아니면 쓸데없는 정의감이냐.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에게 다급히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비상관리 코드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차유진 교수, 김태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건 넘어서는 안 될 선입니다. 걸리면 당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유진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엄마를 구할 수 있다면 모든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그날 밤 유진과 김태수는 이식센터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태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조작된 로그가 전부 남아 있습니다. 지시한 사람 이름도 다 기록돼 있어요. 유진은 파일을 복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이 파일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가난한 내 어머니는
돈이 없으면 새 심장도 못 받는다.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긴 한 건가요? 유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저쪽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 비밀리에 수술팀을 꾸렸습니다. 언제든 호출만 주십시오. 밤이든 새벽이든 달려오겠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차례로 약속했습니다. 김태수는 과거 JK그룹의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유진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당한 만큼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피해자들의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모든 감정을 눌러 담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다. 그리고 딸이다. 둘 다 포기하지 않는다. 민준혁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유진은 일부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협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준혁이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죠. 유진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JK그룹의 추가 비리를 끌어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유진의 마지막 희망은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살리고 동시에 이 부패한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유진은 어머니의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지지 않아. 유진은 김태수와 어머니의 시장 동료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규모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선화대학병원 대강당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개인적인 해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진이 단상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의료계에서 무너진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저에게 제기된 윤리조사 의혹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JK 회장 수술에서 사용한 모든 고가 의료 장비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수술 기록과 의학 자료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리베이트는 단 1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영수증과 기록, 여기 전부 공개합니다. 기자들이 분주히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태수가 증인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JK병원 재단의 장기 이식 대기 명단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태수가 로그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기록은 삭제도 조작도 불가능한 전산 자료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도 확실합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녹취를 직접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장미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가난한 여자, 순이 맨 아래로 내려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심장을 봐라? 순간 대강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이것이 JK병원 재단의 진짜 얼굴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재단한 결과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론은 급격히 뒤집혔습니다. 시민들은 즉각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대요. 김태수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편 민준혁은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실장님, 비서가 얼굴이 굳은 채 말했습니다. 유진 교수를 이용하려 했다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뭐라고? 민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건 결국 민준혁은 JK그룹의 신뢰를 잃고 병원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유진의 폭로로 이식센터 시스템은 즉시 정상화되었습니다. 조작된 명단이 복구되며 강영주의 순위도 정상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차유진 교수님, 이식 코디네이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적합한 기증심장을 찾았습니다. 유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수술 준비하세요. 유진이 수술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집도합니다. 수술실에서 유진은 어머니의 가슴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고단한 삶 끝에 새 출발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심장이 반응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동이 잡힙니다. 유진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봉합을 마쳤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8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강영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유진아,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강영주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엄마 가슴에 새 심장이 뛰는구나. 유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 심장은 엄마가 견뎌온 모든 시간을 기억할 거예요. 한편 JK그룹 회장은 구속되었고 장미라는 모든 사회적 명예를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진 부패의 고리가 이제야 끊어졌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윤리위원회에서 새로운 의료 강령을 제안했습니다. 의사의 판단이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 제안은 의료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장미라는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유진은 단호했습니다. 돈으로는 사람의 생명도 정의도 살 수 없습니다. 김태수는 강영주의 이식 순위가 합법적으로 확보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명예도 생명도 모두 지켜냈습니다. 김태수가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군요. 유진은 어머니의 병실에서 새 심장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강영주의 새로운 심장은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고 유진의 싸움은 정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6개월 후 유진은 서울 시내 한 빌딩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영주 의료지원재단이라는 글자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교수님, 재단 설립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태수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곁에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재단의 첫 번째 기금은 JK그룹 회장이 불법으로 조성했던 자선기금의 환수액이었습니다. 부패한 돈이 마침내 올바른 자리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 돈이 제자리를 찾았네요.
유진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겁니다. 유진은 선화대학병원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재단의 수석 외과의사와 이사장을 함께 맡았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무료 수술을 해주신다니 환자 가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진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베풀어 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편 민준혁은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형량을 감경받았지만 결국 의료계를 떠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거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민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살아야겠지. 장미라는 사회적 명예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제 거처는 정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장미란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잃을 건 이미 다 잃었으니까. 강영주는 새 심장 덕분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주 씨,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늦을 수가 있나요? 강영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영주의 손에는 더 이상 생선 비린내가 아닌 따뜻한 봉사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유진과 강영주는 옛 새벽 시장을 찾았습니다. 영주야, 딸이 정말 큰 사람 됐구나. 상인들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강영주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봐라. 김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베푼 정은 꼭 이렇게 돌아온다니까. 엄마 손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건 의술보다 사람이었어요. 유진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김태수에게 재단 명예이사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맡아도 되겠습니까?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재단은 곧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의료지원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유진의 이름은 실력과 양심을 함께 갖춘 의사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차유진 교수의 재단이 또 한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진과 강영주는 재단이 후원한 환자들의 회복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이렇게 사람 마음까지 치유하는 일인 줄 이제 알겠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은 과거 논문 의혹에 진실도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들도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이제야 진짜 의사로 살 수 있겠네요. 유진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은 재단 수술실에서 가난한 환자의 심장 이식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안정적입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유진은 마스크 너머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실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유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손은 이제 한 사람의 복수를 넘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손에서 시작된 사랑과 희생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지며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붉은 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구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차유진은 자신의 뛰어난 의술을 개인의 원한이 아닌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강영주의 30년간 고된 노동과 희생은 결국 딸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남을 도울 줄 알았던 어머니의 선한 마음이 세월이 흘러 자신을 구하고 나아가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의사의 손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주 의료지원재단을 통해 계속될 유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심장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